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2차 전지 조정이 길어지는 가운데 전기차의 수요 둔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떨까요?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한나 유한타 정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머니올라에 출연한 지 보니까 2년이 더 지났더라고요. 예, 금세. 예.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직장도 회사도 바뀌셨더라고요. 예. 옛날 이베스트였는데 예. 유한타로. 예. 네. 요즘 바쁘신 모양이 좀 많이? 근데 뭐 늘상 하는 일, 직장 생활하고 아.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늘 토론에 관심이 많고 저도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네. 요즘 2차 전지 그만큼 말하자면 이슈가 많아졌으니까요. 진짜 너무 심란한, 그러니까요? 예. 너무 심란한 섹터입니다. 우리 2차 전지가 보니까 조정을 받기 시작한 게 한 8월 정도부터인데 우리 이 연구원님은 그때부터 조금 길어진다. 10월 말을 주목해 봐라. 이런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10월 말이 됐는데 예. 지금 어떤 좋은 일이 혹시 있는지 모멘텀이 뭔지 이거부터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마침 이번 주가 제가 위클리를 항상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위클리를 데이터부터 제 위클리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투자 전략을 제시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마다 좀 짧게 나의 뷰를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딱 뷰를 바꿨습니다. 제가 비중 확대, 2차 전지 비중 확대로 지금 톤을 바꾼 상태고요. 예. 뭐 계속 누누이 뭐 10월 말을 주목하자 했듯이 뭐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사실 모멘텀이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사실 2023년 상반기 내내도 이끌었던 게 양극재 기업들의 장기 수주 계약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이나 뭐 SK온이나 이런 셀메이커들이 맺은 장기 수주 공급 대비해서 양극재 기업들로 넘어온 수주가 현저하게 좀 못 미칩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에 포스코 퓨처엠이 30조, 40조짜리 총 70조짜리 그것도 각 기업별로 이제 셀메이커 각 기업별로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셀메이커들이 그동안 받았던 장기 수주 계약만큼 양극재 기업으로 아직 넘어오지 못한 상태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러한 수주들이 아마도 이제 10월을 시작으로 해서 거의 12월 안에 연내까지 이렇게 좀 몰려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하필 또 밸류에이션도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2차 전지 비중 확대를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본격적으로 수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다행히도 밸류가 많이 낮아졌다. 항상 고밸류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2025년 기준 EV/EBITDA 기준으로 멀티플 포스코 퓨처엠이 23배까지 내려왔어요. 예. 저희 46배까지 올라갔다가 딱 절반으로 23배 내려왔네요. 예.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19배까지 떨어져서 사실상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나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시기적으로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그동안 조정받은 이유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근거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2차 전지가 조정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로 딱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3분기 실적 양극재 기업들 안 좋을 줄 알았지만은 이렇게까지 안 좋을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안 좋았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로우 싱글 뭐 2.5%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왔으니까 5% 이상 나왔던 항상 이제 그래도 미들 싱글 이상 나왔던 기업이 계속 이제 로우 싱글이 나오다 보니까 또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나머지 양극재 기업들도 뭐 사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조한 실적,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리튬 가격이 하락했다. 뭐 올랐다 이런 부분이 상승을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면서 스프레드가 전반적으로 불균형이 생긴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결국에는 IRA 정책 등 이렇게 본인들을 제재하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본인들도 보복 조치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생산량을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 이외의 기업들의 수익성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원재료 단 가격에 대한 급등락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노출이 되기 시작을 했죠. 최근에 뭐 흑연 같은 게 하나 사례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기도 하고 기본 원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산량에 대한 조절 때문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리튬 흑연까지 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죠. 뭐 게르마늄이나 이런 부분들만 그동안에 수출 금지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흑연까지 수출 금지는 아니고 수출 통제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이제 정말 핵심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다가오는 그림으로 인한 또 불확실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거 성장 산업에 있어서는 사실 전기차 수요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올해까지는 사실 성장률 괜찮았고 수요 성장률 증가율 괜찮았는데 2024년이 너무 두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실적적인 부분, 원재료 급등락,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복 조치, 네 번째로는 EV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전반적인 주가 조정을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딱 정리가 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밸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면은 이제 다시 들어갈 만한 시점, 상황이 됐다고 보시는지 어떨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중 확대로 저는 톤을 이제 바꾸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하고는 조금 달랐던 측면은 우선은 이번에 2차 전지의 비중 확대로 인한 뭐 주가 상승폭은 높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좀 단기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2024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많이 불거질 수 있는 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분명 또 한 번의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하나 우리 단기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그 말하자면 지금은 뭐 우상향이 지속된다, 장기로 지속된다기보다도 한동안 조금 짧은 기간 동안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거의 좀 저희가 장기적으로 본다 하면 우선 기본 장기는 1년 이상을 대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단기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그보다 조금 앞서서 좀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만약에 뭐 갑자기 멀티플 자체가 지금은 23 포스코 퓨처인 기준으로 2025년 기준 EV/EBITDA 멀티플 23배 정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몇 개월 사이에 40배가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고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간단하게 말해서 향후 6개월간은 큰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향후 6개월 이전에 밸류가 높아진다면 그거는 뭐 3개월 만에도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수급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조금 이번에는 접근하자. 지금까지는 밸류에이션 많이 무시하고 많이들 수급이 몰리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밸류에이션을 고려를 하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방금 6개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정도부터 내년 한 초까지 뭐 길게는 한 6개월 될 수 있습니다만 짧게는 한 2, 3개월 요 정도 구간에서 우리가 2차 전지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비중 확대로 들어간다면 2024년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셀과 양극재 쪽에 장기 수주 계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원재료를 조달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하필이면은 지금도 계속 나오는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원재료 조달이 정말 원활하지 않아서 오히려 가동률이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큰 흐름의 투자 포인트는 수직 계열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직 계열화라 하면 사실 저희 많은 기업들이 수직 계열화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요. 그 내용대로라면 수직 계열화가 안 되어 있는 기업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중국 외 공급망을 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조달할 수 있는 것 정도는 내재화가 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직 계열화는 정말 원재료부터 정제, 가공, 전구체, 양극재까지 풀 밸류 체인을 이루었을 때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다고 우리가 흔히들 보는 쪽이 포스코하고 또 에코프로도 좀 돼 있는데 그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좀 잘 구축돼 가고 있는 뭐 업 분야나 종목이 좀 있습니까? 사실 그 둘밖에 없긴 합니다. 둘밖에 없는데 사실 뭐 에코프로 쪽, 뭐 에코프로 BM 쪽도 사실 잘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고 있는 전구체와 에코프로 BM의 그 양극재 정도 수직 계열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전구체를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가장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갖춰져 있는 건데 사실 뭐 포스코나 포스코 퓨처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풀밸류 체인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 그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수직 계열화 그리고 진정한 수직 계열화가 되어야지만이 양극재 수익성 안정성도 가져올 수 있을 뿐더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는 완성차 기업들이 오랫동안 가져갈 만한 공급처를 이제는 서플라이 체인으로 구축해 놓는 단계예요. 이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브랜드 네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고 레퍼런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해외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 쪽에 많이 이제 주목을 하다 보니까 풀 밸류 체인도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브랜드 네이밍 측면에서도 좀 글로벌리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쪽은 아무래도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쪽 라인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분야를 우리가 셀 3사, 또 양극재, 또 양극재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소재주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본다고 할 때 요 세 분야에서의 어떤 투자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쪽은 이게 좋고 어떤 쪽이 좀 불리하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기업별로 조금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조금 나눠보자면 사실 셀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장기 수주 공급 계약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초과 공급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장기 수주 계약은 바라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셀 쪽, LG 에너지 솔루션은 삼성 SDI 쪽을 투자할 때 이제 큰 포인트로 보실 부분은 첫 번째로는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680이라든지 46파이 배터리 이런 것들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가오는 수주들에 계속 집중해서 보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주기 때문에 저희 전반적인 대형주가 움직이는 분위기에서의 또 토픽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셔야지 너무 코스닥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코스피도 같이 가신다면 밸런스가 조금 맞춰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극재는 뭐니 해도 사실 수주 모멘텀이었어요. 근데 그 수주 모멘텀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게 업스트림이기 때문에 우선은 수직 계열화 위주로 조금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양극재나 셀 쪽 같은 경우에는 맥스로 봤었을 때 텍스 크레딧이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우리가 나중에 향후에 평균 이제 영업이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 거의 맥스를 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도 이제 고정비를 커버한 이후에 변동비 부분이 굉장히 크고 원재료에 의해서 많이 안 움직일 만한 소재가 대표적으로 분리막이에요. 기업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분리막 소재는 수익성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지 가동률이 높은지 이런 고객사가 다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보신다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열렸죠. 사실 미국이라는 시장이 열렸고 IRA 정책에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재고 일수가 너무 짧기 때문에 미국 공장이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미국 안에 선점 효과가 가장 큰 기업들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극재는 어떤가요? 음극재는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 흑연 관련된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고요. 실리콘 음극재라는 새로운 또 차세대 음극재가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 있어서는 사실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가는 CNT까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제2호 나노신 소재 이런 쪽이 될 텐데요. 우선은 차세대 쪽은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봐야 되고 고객사가 얼마나 확장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수익성보다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음극재 같은, 말 그대로 흑연 베이스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중국의 BTR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음극재에 투자할 만한 기업은 없었습니다. 설사 포스코피처럼이 하고 있더라도 가동률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보복 조치 등으로 인해서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다 보니까 새롭게 좀 흑연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조금 부각이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 3부분, 그러니까 셀 3사, 양극재하고 기타 소재주, 뭐 분리막을 포함한 요 세 개 분야를 투자한다고 할 때 향후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보면 지금 연구원님 보실 때 어느 쪽이 그래도 더 주가 상승 여지가 더 많다, 높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우선 아직은 양극재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양극재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되게 단순하게 셀이 수주를 받았는데 셀 안에서 생산비 40% 이상이 양극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극재 먼저 줬고 양극재 주고 나니 셀이고 완성차 기업이고 양극재 기업이고 지금 당장 급급한 게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원재료에 주목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양극재로 포인트가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극재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지금 이제 옥석 가리기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옥과 돌, 옥석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2차 전지 진짜 항상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쏠려서 가시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수주가 2024년부터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수요적인 부분, EV 수요적인 부분부터 원재료 불확실성 여러 가지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옥석 가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더라도 이제 정말 해야 될 시기인데 그러면 투자 포인트에 의해서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투자 포인트 안에서도 수직 계열화가 뭐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수직 계열화가 다 되어 있는 기업 다 좋냐? 이렇다기보다는 어느 기업이 제대로 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조금 파악을 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조금 기업들을 조금 차별화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원칙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옥석 중에서 석은 빼고 이런 회사 종목은 옥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쪽이 있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데서 사실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이 올라올 때는 수익성도 되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그럼요.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 본다면 또 분리막 같은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술적인 측면, 그러니까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LFP 기술력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흐름이다. 그럼 LFP 기술력 중에서도 너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기업 말고 이미 LFP 관련 고객사를 이미 들고 있는 기업들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 좀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연말 되면 항상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이게 나와서 이제 장에 조금 노이즈가 널뛰곤 했는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회피 물량이 좀 쏟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최근에 많이 밸류가 좀 떨어졌긴 합니다만 연말 2차 전지 부분에서 그 부분은 어떨까요? 사실 저는 그래서 10월부터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완전 초창기 땐 그렇게 봤는데 빠르게 밸류가 올라온 만큼 지금 뭐 이미 8월부터도 많은 물량들이 이미 나온 상태여서 지금은 그렇게 이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이 편할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IRA, 미국 IRA 인플레 감축법 이게 상당한 이제 지원군이 된 셈인데 2024년 내년에 되면 미국 대선이 있고 또 미국 대선에서는 이제 바이든이냐 또는 뭐 트럼프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공화당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때 이분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못지않게 화석 연료를 상당히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런 부담이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그 부분도 많이 우려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IRA 정책, 그러니까 말 그대로 IRA라고 하는 정책이 다른 정책으로 바뀔 수는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향후 정치적으로 중국 제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설사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2024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거나 아니면은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2차 전지 섹터를 흔들 수 있을 만한 요인은 분명히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선거를 하는 동안에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으로 오히려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섹터 자체로는 분명히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왜냐면 그 어느 정도 밸류가 이번에는 한 번 정도는 비중 확대로 가고 그 다음에 대선에 의해서 조금 흔들리는 거는 한 중반부터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우선 당장에 이제 모멘텀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이 연말에 있으니까 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대선 영향은 그렇게 제한적일 수 있겠다 이런 취지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소재주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글로벌로 보면 미국하고 또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최근 판매 상황 어떻습니까?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올해 프리미엄급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비슷했습니다. 큰 성장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폴란드 공장에 대한 가동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SK 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프리미엄급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었다 보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의 가동률을 9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테슬라가 위주로 가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던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GM이었죠. 단연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였었고요. 그리고 2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텔란티스 집 같은 경우가 조금 일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의 동등하게 GM 쪽이 많이 올라왔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머스탱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앞서 있었지만 F150은 좀 저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2024년이 사실 우려되긴 합니다. 저 네. 역시도. 이유는요, 최근에 많은 OEM사들이 내년에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걱정을 하면서 계속 생산량 목표치를 다운을 시키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내년 수요는 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현재 볼 때 올해까지는 별 문제는 없고 문제는 내년 정도부터는 약간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자체는 약간 과장됐다고 봐도 됩니까? 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전부 다 우려하는 부분이 2024년이었기 때문에 네. 2023년을 바라보면서 걱정하지는 별로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는 미국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뭐 전기차 가격이 조금 크게 계속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우려했던 측면이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수요 둔화를 우려하는 부분은 전부 다 2024년입니다. 네. 예.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를 이제 탑재한 뭐 GM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글로벌 그 자동차 메이커들, 전기차 메이커들 그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비교적 잘하고 있는 편인지 조금 기대에는 못 미치는 상황인지 어떤가요? 기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급 차량으로 해서 애초에 본인들이 5세대, 6세대 뭐 이렇게 이제 배터리의 세대를 붙일 정도로 계속 하이 브랜드급의 이제 프리미엄급의 배터리만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는 굉장히 뭐 큰 리콜 사건 없이 굉장히 잘 하고 있었다라고 삼성 보시면 돼요. SDI는 스텔란티스 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아우디하고요. 독일 쪽에? 네. 예.
뭐 스텔란티스도 일부 조금 들어갔고요. 네. 스텔란티스, 뭐 아우디 이런 완전 프리미엄급 차량 있잖아요. 예, 그런 예.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우디가 아무래도 좀 크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금 대중화된 차량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단연 이제 캐파가 가장 클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중국에서는 또 테슬라 위주로 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사실 뭐 폭스바겐, 뭐 일부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차종 유럽 OEM사들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성장률을 주도하고 있는 GM의 지금 물량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많이 쏠려 있는 추세죠. 전반적으로 저희 뭐 그러니까 각 공장별 수율적인 부분이나 가동률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지금 유럽이나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중국 쪽으로 보내는 곳은 전부 다 안정화가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대한 수율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는 되고 있으나 항상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3원계 쪽 대비 LFP가 주행거리가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와주면서 우려에 대한 기운은 있으나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소재주 하면은 이제 포스코 계열하고 에코프로 계열 이렇게 양대 산맥이 있는 셈인데 어떻습니까? 각각의 어떤 투자에서 장점과 단점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그렇죠. 질문이신데.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근데 두 기업 다 굉장히 장점이 많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622-811이라고 하는 가장 3원계 중에서 많이 쓰이는 양극할 물질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거기에 NCA까지 하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모든 셀 메이커 중에서 가장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이 둘이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겹칠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는 수직 계열화. 예. 두 번째는 장기 수주계약,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둘 다 굉장히 장점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별의 포인트를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포스코 피처엠 쪽은 포스코 홀딩스라고 하는 정말 브랜드 글로벌리 봤을 때도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기업을 이제는 업스트림단의 기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금 수익성 안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지역별로 OEM사들이 양극재 기업으로 가장 채택을 많이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조금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수직 계열화 굉장히 중시하는데 수직 계열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업스트림 중에서도 원재료, 정제, 재령, 가공, 그리고 전구체, 양극재, 회배터리 리사이클, 풀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 거기에 플러스 사실 응급할 물질까지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전구체를 제일 먼저 좀 시작해서 확대시키고 내재화를 가장 빠르게 시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NCM, NCA에 대한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단결점 경쟁력들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야 된다. 이 기업만의 지금 이 순간에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11월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전고체 기업의 IPO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한번 업스트림이 부각이 되면서 이 기업 가치가 부각이 되고 그랬을 때 조금 단기적으로 밸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환경적인 측면에 의해서 또 부각이 될 수 있다. 둘 다 투자 포인트는 비슷하나 이쪽은 수직 계열화, 양극할 물질, 응극할 물질에 특화된 기업 그리고 이쪽은 같은 제품이고 수직 계열화 잘 되어 있기는 하나 오히려 이번 포인트는 IPO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는 이제 양극재가 대세였는데 지금도 뭐 큰 변화는 없는 건지 앞으로 또 당분간 양극재를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또 음극재를 비롯해서 뭐 분리막이라든지 전액 같은 비양극재 소재주도 좀 기회가 한번 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비소재주들도 부각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그 반등 포인트 자체는 아무래도 양극재 기업들이 가져올 것 같긴 하지만 2024년부터는 셀이나 양극재 쪽이 이제 수주 공백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다양한 불확실성들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익성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희가 분리막 쪽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소재 쪽에서도 기술 프리미엄을 여전히 가지고 가는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밸류를 높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배터리 쪽이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많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소재 쪽에서는 음극재 쪽이 실리콘 음극재로 좀 넘어간다든지 실리콘 음극재가 부각이 되고 LFP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두 쪽에 전부 다 이제는 조금 바뀌고 있는 흐름이 도전재 쪽이에요. 네. 도전재 쪽에서 CNT 도전재 쪽이 확대가 되면은 LFP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고 실리콘 음극재 확대로 인한 삼원계 쪽으로도 좀 같이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CNT 도전재 같은 이런 관련주들도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캐파 말하자면 생산 능력 확대 이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장비주들 같은 경우 수주 모멘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뭐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까지 시계를 볼 때 장비주들 전망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아직 미국 내에서는 캐파 증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이제 2공장 시작, 얼티엄 셀즈 2공장도 시작이 되고, 네. 3공장까지 들어가게 될 테고, SDI 같은 경우에도 스텔란티스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GM 공장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 시기가 2025년부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 장비 라인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미국 내에서 채워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주 모멘텀, 수주 사이클이 들어오는 시기여서 장비주들도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분야가 요즘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어떤 섹터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된다. 이쪽 분야를 하는 쪽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우선은 기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성숙도가 올라온 쪽은 계속 지금처럼 막 수주 모멘텀이나 계약이나 이런 거에 많이 치중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수익성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데에서 벗어나서 기술에 집중해서 갈 수 있는 쪽은 사실 수익성보다도 이 기술에 대한 성장성을 바라보면서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LFP 쪽에 확산하고 그리고 이제 음극재 쪽에 실리콘 음극재의 확산을 둘 다 아우를 수 있는 CNT 도전재 쪽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도 이제 LFP, M3P 배터리 CATL 쪽이 계속 확대를 시키고 있고 이번에 모델 Y 쪽 업그레이드에서는 이번에 배터리가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는 일부 이제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 쪽의 확대를 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LFP 쪽을 뭐 아예 경계를 하기보다는 계속 저희 확산되는 기술에 의해서 여기 관련해서 엮여있는 국내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CNT가 최근에 이제 CATL의 M3P 배터리도 보시면은 고만감 배터리 양극할 물질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LFP지만 LFMP라고 해서 망간을 최대치로 좀 넣었고 거기에 단결정 3원계가 블렌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망간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전압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CNT 스펙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좀 고스펙 CNT의 소재가 계속 좀 농도 짙게 점점점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그 실리콘 음극재 적용될 때는 또 CNT 쪽 스펙, 고스펙으로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3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3원계 쪽도 실리콘 들어가면서 이제 고스펙 들어가고 양극할 물질도 하이니켈이라든지 고만간 양극할 물질로 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쪽도 CNT의 농도가 계속적으로 짙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리콘 음극재도 실리콘 음극재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성장성이 제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기술력 높은 소재는 CNT 쪽이 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NT 도전재 쪽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 그렇죠. 도전재 서플라이 체인이 아무래도 파우더 쪽도 있고 분산재 쪽도 있기 때문에 그쪽 아우른 모든 거의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주목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LFP 배터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기술력이 제고되고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망간을 또 넣어가지고 또 다른 어떤 경쟁력을 좀 갖춰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삼원계 배터리의 어떤 지위를 위협할 정도로 지금 LFP 배터리의 그 기술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떤가요? 사실 부담이 되긴 됩니다. 이미 뭐 테슬라 쪽에서 이미 좀 보여준 것 같고요. 근데 뭐 3원계 기술을 뛰어넘는다 이렇다기보다는 큰 차이가 없으면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주행거리 측면에서도 뭐 400km 초반대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큰 차이는 없거든요. 3원계 쪽 들어가는 거랑. 지금 LFP 배터리를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가격 경쟁력만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LFP 만들기 쉬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LFP 배터리가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YD나 뭐 CATL,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지고 나온 CATL의 M3P 배터리도 정말 구성 물질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LFP 안에 망간도 넣고 거기에다 에너지 밀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작은 비중이나 단결정 3원계도 블렌딩 해보고 음극재 쪽에는 실리콘 음극도 좀 넣고 첨가제도 다르게 하고 CNT 스펙도 다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같은 LFP 배터리지만 우리나라 쪽에서도 3원계만 가지고 몇십 년간을 연구를 해서 지금에 도달했듯이 그들도 LFP만 가지고 정말 다양한 디자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가격 경쟁력인데 꽤나 이제 이론적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게 바로 LFP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이제 주행거리 차이가 정말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LFP가 계속 점유율을 확대해가면서 갈 수 있는 측면 그리고 이제 전 지역에서 봤었을 때 지금 자꾸 테슬라나 BYD 위주로 OEM사들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로 봤었을 때는 조금 3원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저희 아직 LFP가 정말 이번에 CATL의 M3P 배터리를 통해서 LFP 배터리 한계를 보여준 것 같아요. 2 이상 끌어올리려면 결국에는 3원계의 양극화 물질을 더 넣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LFMP만 가지고 썼느냐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단결정 3원계의 양극화 물질이 블렌딩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LFP의 에너지 밀도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려면 단순 LFP 양극화 물질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3원계 비중이 점점 올라가겠구나. 실리콘 음극재 기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LFP 배터리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기술력으로서 역시 어떤 주행거리라든 이런 측면에서 NCM을 따라가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LFP는 약간 대중용 또는 저가용에 맞고 프리미엄은 역시 그래도 NCM을 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관점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관점 자체가 약간 흔들리는 상황인지 그건 어떤가요? 프리미엄 쪽은 확실히 3원계를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시나 LFP 최대치를 열어보니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렸을 텐데 내년에 이제 킬로그램당 260W까지 맞추려면은 3원계 비중이 좀 올라가겠다. 양극화 물질 쪽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저도 LFP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 시장의 꽤 많은 부분을 점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프리미엄급까지 가기에는 여기는 이미 한계가 좀 보이는구나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 요즘엔 또 뭐 반고체 배터리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어떤 새로운 배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뭐 우리 NCM 배터리 이런 아성을 좀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될 수 있을지 약간 뭐 게임 체인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가능할지 이건 어떤가요? 우선은 전고체 배터리는 가격을 좀 많이 다운을 시켜야지만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들어가는 소재들이나 뭐 이온 전도도를 높이기 위한 아니면 덴드라이트 현상을 막기 위한 그런 소재들이 사실 조금 비싼 소재들이 아직 많이 쓰이고요. 그렇게 경제성 있게 나오지 않고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전해액 베이스의 쓰였던 장비에 호환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견제성 있지 않고서는 장비를 전부 다 교체할 만한 니즈가 생길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근데 이제 반고체 배터리는 조금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고체 배터리는 우선은 공정 장비가 대부분 호환이 가능해지고요. 물론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것도 이제 기술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나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활물질들이 그대로 사용되는 와중에 일부 소재들만 조금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에너지 밀도도 높이면서 가격도 조금 다운시키면서 기존의 공정 라인도 호환되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반고체 배터리가 이런 어떤 액체 배터리를 대체할 수도 있는 약간의 게임 체인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우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증시의 주인공이라 할 2차 전지하고 또 전기차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성장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조정이 금년간 완료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바로 다시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안나 연구위원님의 낙관적 전망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원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